우리나라 고소고발 공화국 참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눈만 뜨고 나면 여기저기서 고소고발이 넘쳐납니다. 고소고발이 일상화된 나라, 우리나라 정말 부끄럽습니다. 최근만 해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다, 여기저기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접 피해를 당한 고소보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에 의한 고발이 넘쳐납니다. 대부분 크고 작은 시민단체나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냥 고소고발하고 보는 겁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언론에서도 중계방식으로 하나의 이슈가 터지면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고소했네, 고발했네, 이러한 뉴스거리 넘쳐납니다. 그러나 알맹이는 하나도 없죠. 그냥 고소고발했다, 그게 뉴스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한 사람이 아주 상습적으로 100건 혹은 수백 건에 이르는 고소고발하는 사례도 있고요. 왜 그렇게 많이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고소고발러, 고소고발녀, 고소고발남, 이런 신조 고소고발러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너도 나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소고발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형사사건 동향에 보면 작년도 우리나라의 고소고발 건수가 약 한 50만 건 정도 된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만나면요, 이웃나라인 일본은 연간 한 10,000건 정도 된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저희보다 인구가 2배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고소고발 건이 일어나는 것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100배나 많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고소고발이 이렇게 많은 이유 정말 궁금합니다. 전문가를 연결해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원장이신 정원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소고발이 왜 많은지 그 이유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에 대한 좀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사실 오인이다 해가지고 거의 다. 그 그 사람이 알면서 고소한 게 아니고 오해했다 이거지. 사실을 오해해서 고소했다 이런 식으로 좀 명백히 고의가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사실 오해로 해가지고 빠져나가 버리고 그 기소를 안 하고 또 법리 오해다. 전문가들은 전문가 아니니까 일반인들은 법리 오해가 많을 수도 있지. 근데 그 법리 오해 이런 것도 명백히 안 되는 걸 특히 변호사가 대리해 준다든지 변호사가 대리해 주는 거는 명백히 안 되는 거 알면서 변호사가 강영재 같은 거 이번에 어디야 서울시 공무원들 누구지 그 여자 광역청장 그 고발하고 그런 거는 명백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거든 저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악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고소고발을.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거지. 시민단체라는 거 악용하고 정치적으로도 우파는 좌파는 우파 서로 악용하는데 그걸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기소해가지고 처벌받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기소를 안 하니까 또 악순환이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엄격한 해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지. 하시는 거예요. 범죄라고 사기라든지 횡령 이런 거 배임 이런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사람들은 일단 이제 그 민사 집행 시스템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 그 외에 또 일반적인 정치적이라든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죄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고소를 남발하는 거는 그 이슈 자체를 터뜨린다고 하는 것도 있고 일단 그 검사가 적극적으로 아까 그런 이유로 기소를 안 하니까 무고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느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고소고발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군요. 예,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죠?
결국 검찰의 문제네요. 정파적인 보도가 고소고발을 부추기고 이를 정치권이 갈려쳐서 공세거리를 삼고 법조계는 이를 활용하는 삼각짬짬이 부작용을 연출하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 백악관에 문재인 대통령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있었답니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도 그것도 남의 나라에 수십만 명이 고소고발하는 이 행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물론 고소고발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최근 고소고발 건은 이와는 결이 다릅니다. 또 선거철에 더욱 증가하는 추세고요.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무한대로 늘어나는 고소고발. 그러나 불과 몇 달이 지나면 흐지부지 경찰이나 검찰에 기록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정상적인 거대 법률 시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검찰, 법원 부패, 사법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단순 고소고발건이라면 도식화된 조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관행 때문에 구태여 조사 인력을 많이 투입하기보다는 차라리 인공지능에 의뢰해서 합리적인 처리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는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발되는 고소고발건은 검경의 부실 수사와 불공정한 기소 문제를 낳으며 각종 부작용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모두가 결국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건이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사건 담당자들은 시달리고 집중하기 어렵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후진국적인 고소고발의 남발 현상은 사회 혼란, 그리고 법질서, 건강한 시민의식을 혼란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결국 국민 전체의 손해로 이어지고요. 국가 신인도와 사법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국민이 약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고소고발이 어찌 보면 불공정 사법 신뢰도에 일조하고 있다는 바로 사회 현상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법 피해자도 줄어들고 억울함이 없는 아주 건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21대 법사위에 기대해 볼까요? 남발되는 고소고발건 결코 이대로 방치해둘 사안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선량한 국민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위해서입니다. 저희 무죄 네트워크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원 부탁드립니다.